게시판에 보니까 뭐 1월달, 2월달 강의를 먼저 들어야 되느냐라고 항상 주문하시는데, 여러분들 그냥 세법은 다른 건 모르겠어요. 세법은 그냥 전에 공부 안 하셔도 되고 3월, 4월 강의 그냥 오셔도 돼요. 아셨죠? 뭘 기존에 뭐 1월달, 2월달 꼭 들어야 되냐고 물어보신다면 그냥 3, 4월달 강의 지금부터 하셔도 되고, 해서 여러분들 그 항상 하는 말이죠. 먼저 들어본 분들이 이제 대답도 잘해요. 시험 보면 똑같이 20점이니까는 그런 거 갖고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아셨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공부는요, 무조건 한 번을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한 번 1회독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내 공부 시작되는 거지, 처음 듣는데 어떻게 다 이해를 하면서 쫓아오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뭐 해야 된다? 그냥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해 안 간다. 당연히 안 가지.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무조건 처음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한 번 1월달, 2월달, 아니 3월달, 4월달은 그냥 한 바퀴 돌린다. 모든 과목을 한 바퀴 돌린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이걸 뭐 이해를 얼마를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이런 거를 따질 그 자체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공부를 하게 된다면 그냥 10%만 이해를 하겠다라고 하면 됩니다. 정 모르겠어요. 그냥 세법, 취득세 오늘 공부했는데 다른 거 다 모르겠어. 그럼 취득세 세율만 외우라고, 세율만. 세율만 외우고 가도 이번 달 공부는 성공한 거라고요. 아셨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처음 공부를 하는데 다 이해를 하고 가겠습니까?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들 정석책 끝까지 한번 못 봤지 않습니까? 응? 성문 종합영어 한 번 못 봤지 않습니까? 왜 못 봤냐고, 왜? 왜 못 봤냐고. 그럼 무조건 한 번을 돌렸어야 되는데, 한 번을 돌리고 그다음부터 공부가 시작됐어야 되는데, 막 처음부터 그냥 죽자고 사자고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지치고 지쳐갖고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맨날 집합만 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예. 그래서 분들 욕심내지 말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번 3, 4월 달은 그냥 한번 듣는다. 그렇게도 안 늦어요. 그렇게도 안 늦으니까 너무 이렇게 급하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페이지 120페이지예요. 과세 요건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과세 요건은 뭐가 있어요? 과세 대상, 납세무자, 과세 표준,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지금 뭐 배우고 있어요? 취득세를 이제 배우고 있는 과정 중에서 취득세 과세 대상은 뭐예요? 열거된 자산을 시작할 때 낸 세금입니다. 납세의무자는 실질 취득에 대한 납세의무자와 간주 취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공부해야 되겠죠. 그러면 다음에 나와야 될 주제가 뭐겠어요? 과세, 표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세율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과세 표준의 내용을 배우기에 앞서 뭐를 배울 거냐면 취득 시기를 배울 거거든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건설 공사가 시작되면 언젠가 뭐가 되겠어요? 완성이 되겠죠. 그러면 완성이 되면 이 취득 원가에다가 2.8%를 곱하면 건물 취득에 대한, 신축에 대한 취득세가 나오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건설을 하는데 내 돈으로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차입금이 있겠고, 이런 차입금은 뭐가 발생해요? 이자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이런 이자 비용은 취득 원가에 포함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원가에 포함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즉, 그렇지. 그래서 원가를 포함하는데 이런 이자 비용 취득 원가에 포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이자를 우리는 건설자금 이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건설 원가는 노무비, 자재비만 있는 거 아니죠. 건설공사를 해서 들어간 접대비가 있다면 접대비도 건설 원가에 포함되어야 돼요. 건설공사에 들어간 이자가 있다면 그 이자도 건설 원가에 포함해야 돼요.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자를 우리는 무슨 이자라 한다? 건설자금 이자를 하고. 근데 완성이 된 이후의 이자 비용은 이때는 건설자금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운영이자야. 그럼 건설원가에 취득원가에 포함돼서는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결국 이 완성되는 시기가 언제일 건지, 취득 시기가 중요할 수밖에 없겠네. 완성된 시기를 언제로 볼 거예요. 그 완성되는 시기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원가의 크기가 달라지겠지. 네? 등기 시점으로 볼 건지, 입주 시점으로 볼 건지, 사용 승인 시점으로 볼 건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취득 시기에 제목이 나온 이유가, 이 다음 장 제목이 뭐겠어요? 과세, 표준. 그 다음 장 표지가 뭐겠어요? 세율. 그 다음 장 표지가 부가와 징수일 거라고. 책 순서가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과세 대상 납세의무자 과표를 배워야 되는데, 과표를 배우기 전에 뭐를 먼저 배운다? 취득 시기를 배우는 이유가, 취득 시기를 정해줘야 뭐가 결정이 돼요? 취득 가액의 크기가 결정이 되겠지. 아셨죠? 그래서 왜 취득 시기를 배워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 납부해야 돼요? 60일 이내 신고 납부해야 되죠? 그러면 60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언제가 취득 시기가 정해져야지 그로부터 60일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취득 시기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근본적 이유는 취득 시기를 알아야 정확한 취득가액이 결정된다. 어?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뭐를 배우는 거다? 취득 시기를 먼저 배우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1페이지 보시죠. 자, 여러분들 121페이지 보면 뭐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결정할 거냐 한번 볼게요.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민법은요, 권리 변동은 법률, 행위로 인한 게 있고, 법률, 규정이 있죠. 그래서 법률 행위로 인한 것은 뭐 해야 되죠? 등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등기취득이라고 부른다. 네? 근데 법률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등기하지 않죠. 무슨 취득을 합니까?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법률의 행위로 인한 것은 무슨 취득? 등기취득.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은 자동취득. 그러니까 상속이 법률의 규정이잖아요. 상속에 의한 취득은 뭐에 관계없이, 등기에 관계없이 상속, 개시로 취득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대신에 증여는 법률의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증여의 취득은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등기 취득이 있을 수 있어요. 법률 규정인데도 불구하고. 언제지? 응? 그렇지. 무슨 취득? 시효 취득은 뭐 해야 된다? 등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제 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 세법은 어떨 거야? 취득세는요, 법률의 행위건 법률의 규정이건 무조건 자동취득이에요.
무조건 자동취득이야. 세법은. 취득세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매매다. 매매다면 언제겠어요? 잔금 지급일이 되겠죠. 유상이다 하면. 맞죠? 상속일 때는 상속 개시일이겠죠. 증여는요? 증여 받은 날 또는 증여 계약일입니다. 예? 자, 토지의 간척이에요. 언제겠어요? 공사준공 인가일이에요. 예? 만약에 건물의 신축이에요. 예? 사용 승인서를 받은 날이. 등기 관계없다고. 무조건 자동취득이라고. 제 말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점유시효 취득. 시효 취득은 시효 완성일이에요. 그 여러분들 일일이 외울 필요 없다니까. 일일이 외울 필요 없고 등기 관계없이 무슨 취득이다? 자동 취득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유상승계 취득인지 뭔지 필요 없어. 그냥 자동 취득의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 뭐에 관계없이.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아셨죠? 그런데 세법은요. 원칙과 예외의 싸움이에요. 뭔 놈의 예외가 없는죠? 예외. 예외적으로 등기 취득도 인정을 해요. 왜 등기치를 인정하느냐? 선등기야, 선등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잔금일 이전에 등기했어. 언제? 예? 등기일. 계약일 이전에 등기했어. 언제? 등기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선등기할 때는 등기 취득도 인정을 해. 그러니까 세법은 원칙적으로 자동 취득이지만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잔금일에 관계없이 선등기가 됐다면 등기 취득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등기 취득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있는데 이혼 시 재산권의 분할입니다. 이혼 시 재산권을 분할할 때만큼은 이때는 뭐가 된다? 등기 취득이 인정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들 다시 한번 자동 취득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게 되면 취득 시기를 굳이 뭐 일일이 외울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취득세는 무조건 자동 취득이야. 다만 선등기 인정한다 안 한다. 선등기 인정하면서 등기 취득을 인정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상취득을 한번 볼게요. 자, 유상취득은 언제가 원칙이다? 잔금 지급일이 원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때 잔금 지급일은 계약서상 잔금일이 맞아요?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이 맞아요? 논리적으로는 당연히 사실상 잔금일이 맞아요. 응?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들 제가 그 차박 알아보면서 중고 스타렉스를 또 많이 알아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루에도 일어나는 중고차 거래가 한두 건이 아니겠죠. 부동산 거래가 많이 죽었다고 손치더라도 부동산 거래가 하루에 한두 건 일어나는 건 또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많은 취득의 거래를 세무 공무원이 일일이 잔금 지급일을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죠. 정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유상취득일 때는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하는데 그 잔금일 중에서 국, 수, 공, 판,
장이라는 이 5가지의 경우에는 언제로 하고 사실상 잔금일로 하고, 그 외에 개인 간 거래 등의 경우에는 이때는 뭘로 한다? 계약서상 잔금일로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수공판장이라고 해서 사실상 잔금일과 등기일 중 무슨 날? 빠른 날.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책으로 한번 볼래요? 121페이지예요. 부교재는 21페이지고요. 그래서 유상승계 취득인데 121페이지. 일반적인 취득일 때는 계약상 잔금일로 한다. 자, 밑줄. 계약상 잔금일이 명시되지 않을 때는 계로부터 며칠? 60일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동그라미 2번부터 보시면 사실상 잔금을 취득식으로 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다음의 경우는 사실상 잔금을 취득식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뭐가 있어요? 국, 수, 공, 판, 법 또는 장. 예? 국수공판법 또는 국수공판장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 우리 임의대로 뭐라고 하냐면 객관적 취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걸 우리는 임의대로 뭐라고 부른다? 객관적 취득이라고 부를 거다 앞으로. 여러분들 이런 객관적 취득이란 단어는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법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 취득이란 단어가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아요. 아셨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편하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 국수공판장을 뭐라고 한다? 객관적 취득이라 하고, 이런 객관적 취득일 때는 취득식을 언제로 한다? 사실상 잔금 지급을 하는 거. 국수공판장이 아닌 경우는 언제가 된다? 계약서상 잔금일로 한다. 여러분들 이때 판결문 밑에 가로 안에 보니까 판결문 중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는 뭐 한다고요? 제외돼 있죠? 제외한다는 건 언제가 된다? 이때는 계약서상 잔금일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주의. 여러분들 이때 장자가 무슨 장자예요? 법인장부예요. 뭐 아니에요? 개인 사업자의 장부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들 여기서 계약상 잔금일로 하는데 계약상 잔금일이 뭐가 되지 않았으면, 명시되지 않았으면 계약으로부터 며칠이에요? 60일이 경과된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요. 여러분들 민법은 법률 행위일 때는 등기취득으로 인정하고요. 법률의 규정일 때는 원칙은 자동취득, 시효취득만 등기취득이에요. 맞죠? 세법은 무조건 뭐다? 자동취득이에요. 자동취득이라 하면 유상일 때는 잔금일이고, 응? 상속일 때는 상속 개시일이고, 증여일 때는 증여 계약일이고, 토지의 원시취득이라면 공사준공 인가일이고, 건물의 신축이라면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이고, 네? 시효취득이라면 시효 완성일이야. 다만 그런 자동취득 이전에 선등기가 되었다면 그때는 등기취득 인정하는 것이고, 재산권 분할에 의한 취득은 어쩔 수 없어. 이때는 무슨 취득이다? 등기취득이 돼야 되는 거다. 자, 근데 그 중에서 잔금 지급일로 해야 되는 경우로서 이 잔금 지급일은
사실상 잔금일인지 계약상 잔금 지급인지를 따질 때는 세법에서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국수 공판장일 때는 사실상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국수 공판장이 아닌 개인 간의 거래일 때는 계약사상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하면 돼. 맞죠? 근데 계약상 잔금일이 명시되지 않았대요. 그럼 어떻게 하라?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로 본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만약에 계약일이 있고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30일이 되는 날 등기를 했다면 이 등기를 취득시기로 본다. 맞죠? 원래는 명시되지 않았으면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로 가야 돼. 맞죠? 하지만 그 전에 뭐가 되었다면? 등기가 되었다면 등기를 취득시기로 해야 되겠죠. 아셨죠? 자,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분명하므로 그 이전에 등기된 경우에도 사실상 잔금 지급을 사실상 잔금 지급을 취득시키려 한다. 아무리 국수 공판장이어도 아무리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분명하여도 그 전에 뭐가 되었으면 등기가 되었으면 등기 취득 인정한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가 너무나 중요하고요. 자, 또 하나, 여러분들 연부취득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까 연부취득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눠서, 연으로 나눠서 지급하는 걸 연부취득이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연부취득도 분명히 무슨 취득입니까? 이런 연부취득도 분명히 유상취득이죠. 그럼 원래는 언제가 원칙이어야 돼? 잔금? 지급일이어야 되는데 이런 연부취득만큼 언제가 된다?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이다. 그 전에 뭐가 되었으면? 등기가 되었으면. 응? 그래서 여러분들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과점주주가 된 날 이전에 취득시기가 되는 것은 간주취득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과점주가 되고 난 이후에 취득시기가 되는 것은 간주취득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연부 취득 중인 경우에 있어서 과점주가 되었을 때 그 전에 취득시기가 되는 것은 간주취득 적용하지만 예? 과점주가 된 이후에 취득시기가 되는 것은 간주취득 적용되지 않는 거다. 방금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유상취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유상취득이 중요한데 물론 제일 중요한데 근본적으로 취득세의 취득 시기는 자동취득이다 라고 하는 걸 먼저 잊지 말라고 하셨죠. 자동취득이고 선등기 인정해.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게 유상취득이라고 한다면 잔금일을 계약서상으로 할지 사실상 잔금일로 할지 그만 기억하면 되고 사실상 잔금일로 하는 것은 언제다? 국수 공판 장의 경우만 있다라는 거예요. 국은 뭐예요? 국가나 지자체 등부터 취득 수, 수입에 의한 취득 공, 공매 경매한 취득 판, 당기는 취득 장, 법인 장부에 의한 취득이다. 국수 공판장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니은번 볼래요? 페이지 121페이지. 자, 보시면 해당 취득 물건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다음 어느 하나의 서류에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 선고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찾으셨어요?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볼래요? 페이지 123페이지 보시면 해당 취득 물건을 등록하지 않냐고 다음 어느 해당할 때는 사실 입증될 경우는 취득한 것을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좀 이따 설명할 거고요. 여러분들 확인 예제부터 한번 볼래요? 자, 개인이 아파트를 다음과 같이 취득하였을 때 각각의 취득 시기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있죠? 여러분들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거가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은 경우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 먼저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았으면 언제와 언제를 기억해야 됩니까? 사실상 잔금 지급일과 등기 등록일 중 빠른 날로 해야 되겠죠? 맞죠? 그럼 언제다? 9월 30일이죠? 예? 근데 개인으로부터 취득했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서당 잔금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해야 되겠죠? 그럼 이날은 언제가 된다? 11월 18일이 돼야 되겠지. 너무나 좋은 문제. 이해하셨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사실상 잔금일과 계약서상 잔금일을 서로 비교하면 안 돼요. 아셨죠? 사실상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비교하는 것이지 잔금 지급일까지 비교하는 판단은 안 된다는 것이다. 응? 자, 문제는 이제 좀 어렵게 나가요. 그러면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계약의 해제예요. 여러분들 계약의 해제가 무효 또는 취소와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계약의 해제 한번 배워보셨습니까? 네. 자, 계약의 해제가 뭐가 된다? 문제가 있다면 다른 취소와 다른 점이 뭘까? 뭐냐면 여러분들 계약의 해제는요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약의 해제가 됐는데 다른 사람의 권리를 뭐 할 수 없다? 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뭐가 문제냐면 오늘이 서로 계약서상 뭐가 된다? 오늘이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에요. 오늘이 계약이 증여에 의한 계약일이에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전소가 됐어. 뭐예요? 불능이야. 맞죠? 그럼 뭐예요 이건? 계약 해제의 사유가 되는 거잖아요. 취득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납세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뭐 했어요? 계약했잖아요. 그리고 오늘이 뭐예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잖아요. 그럼 우리 말고 조세 채권자, 취득세 과세권자 입장에서 보면 취득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우리의 계약의 해제가 채권자의 권리를 해할 수 있냐고 논란이 있을 수 있죠. 뭐가 논란인지는 아시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취득 못했어. 당연히 계약 해제가 된 거고 취득세 납세무가 없어야 되는 것 같아.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이 계약의 해제가 채권자의 권리를 해할 수 있느냐 그것까지 없앨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계약 해제는 원칙은 언제부터? 계약상 잔금 지급일과 무상 승계 지시는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계약일로도 며칠이네. 60일 이내에 계약 해제 등이 서류 등에 의해서 뭐가 되었다며? 입증이 되었다며. 공정증서나 또는 화해조서 이렇게 계약 해제 신고서 등 그 서류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공정증서 등에 있어 뭐가 됐다면 입증이 됐다면 이거 뭐로 보지 않겠다? 취득으로 이건 법률의 규정이라고 정해놨어. 계약 해제에 대한 어떤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 왜냐하면 계약 해제가 됐을 때 제3자의 권리를 취할 수가 없으니까. 아셨죠? 그것을 법의 규정으로 정해놨다고 그 계약의 해제가 며칠 이내에 입증되면 60일 이내에 입증되면 뭘로 보지 않겠다. 취득으로 보지 않겠다고 해서 법으로 정해놓은 거라고요. 이해하셨죠? 다만 예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득으로 본데
60일 이내에 입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으로 본대요. 아셨죠? 뭐 했으면? 등기가 되었으면. 그러니까 등기가 됐으면 이제는 뭐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어. 아셨죠? 그 다음에 살상 잔금일을 뭘로 하는 경우? 취득 시기로 하는 경우. 이게 뭐예요? 그렇지. 국수 공판장의 경우는 계약의 해제가 뭐가 안 된다? 없다라는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지났으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거야. 그것이 계약의 해제가 됐더라도 그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되지 않는 거라고. 근데 이해하셨죠? 이렇게. 자, 3번 123페이지 한번 와보실래요? 그래서 계약의 해제. 여러분들 포인트는 요거 이제 시험 문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 하지 않아야 돼요? 등기하지 아니했을 때 취득을 보지 않는 것이지. 뭐가 되었으면? 등기되었으면 취득을 보는 거다. 요거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거기 괄호 3번 해볼래요? 페이지 123페이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개소하여 취득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자, 사용 승인서,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의 건축관계 법률에 따른 준한 서류 내주는 날과 사용 승인서 또는 임시사용 승인서를 좀 빠른 날을 사용 승인을 본다.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을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사용 승인서인데 도시개발법은 준공검사 증명서. 자, 그 다음에 괄호 4번에 보시면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않은 토지의 취득이라고 돼 있죠.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의 주택건설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 기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예? 그 다음에 도시 및 중앙형 정비법 때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 다음날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자, 이제 볼게요. 아까 조합원이 토지를 조합에게 출자를 하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 조합이 아파트를 신축하면 그게 조합원용이라면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이고, 비조합원용은 조합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때 조합원용은 몇 프로다? 2.8%다. 원시 취득이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그럼 다시 한번 조합원이 토지를 조합에게 출자할 때 그 출자를 받은 조합원 취득세 납세금 있다 없다? 분필 날라갑니다. 그때 다르다 그랬죠? 조합원용에 대해서는 납세무가 없겠지. 비조합원용에 해당되는 토지라면 납세무가 있겠지. 맞죠? 그러면 그때 그 취득 시기를 언제로 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겠죠. 제 말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취득세를 공부하다 보면 여러 개의 법률이 나옵니다. 하나는 건축법이 나올 거고요. 하나는 주택법이 나올 거고요. 또 하나는 개발법이나 정비법이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세법에서 건축법을 사용하고 세법에서 주택법의 법의 규정을 차용하고 개발법이나 정비법을 차용하는 것은 그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고 그 법에서 쓰는 어떤 단어를 차용하기 위함이야. 무슨 말인지 아셨죠? 세법에서 건축법 내용은 몰라. 근데 건축법에서 쓰이는 단어를 갖다 써야 돼. 그러면
건축법에서 쓰이는 단어가 뭐냐? 볼 필요 없어. 그냥 뭐예요? 사용 승인서예요. 사용 승인서. 그러니까 필요 없어. 그냥 세법 시험 문제를 푸는데 건축법이 나왔어. 그냥 뒤돌아보지만 언제?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이야. 네? 주택법이에요? 주택법이요. 그냥 뒤돌아보지만 언제요? 사용 검사예요. 응? 이렇게. 정말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제 개발법이나 정비법이 나오면 이때는 따져야 돼. 개발법이나 정비법을 통해서 취득하는 게 건물인지 토지에 대한 납세 의무인지가 기억해야 된다. 예? 그래서 개발법이다라고 한다면 뭐가 된다? 건물분에 대해서는 준공, 검사, 증명서. 이거 뭐랑 똑같은 거예요? 사용 승인서랑 똑같은 소리란 말이에요. 정비법에서는 준공, 인가증. 아셨죠? 그런데 그게 토지에 대한 토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라면 이때는 언제가 된다? 소유권 이전고 시일에 다음 날이 된다. 무슨 날? 다음 날. 다시 한번 와봐요. 여러분들. 자, 괄호 3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개수로 인한 취득인데 사용 승인서죠. 맞죠? 근데 괄호 안에 말 보니까 도시개발법이야. 언제야? 준공, 검사 증명서. 정비법일 때는 준공, 인가증. 이건 건물분이잖아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런데 괄호 4번에 볼게요.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취득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는 주택법 나왔어. 뒤돌아보지 마. 어디에요? 사용? 검사이지. 맞죠? 입에서 동그라미 2번 보니까 언제예요? 정비법 나왔어. 정비법. 정비법인데 정비법을 딱 읽어보면 조합원으로부터 세 번째 줄이에요.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라고 돼 있죠. 정비법이나 개발법 나오면서 정비법 나오면서 취득하는 게 뭐 해야 돼요? 토지라면 언제가 된다? 소유권 이전고 시일에 다음 날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발법, 정비법 나오면 세법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세법에서 개발법, 정비법 나오면 개발법이나 정비법에서 취득하는 게 건물에 대한 취득세 납세 의무인지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 의무인지만 판단하면 되는 거라고. 건축법 나오면 언제? 사용? 승인서. 주택법 나오면 언제? 사용? 검사일. 근데 이제 개발법이나 정비법의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납세 의무인지 토지분에 대한 납세 의무인지만 기억하면 된다고. 건물일 때 뭐 나오면 돼? 중국 나오면 되지. 이해하셨죠? 토지분에 대한 납세 의무는 언제가 된다? 다음날. 소유권 이전 고시일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날. 이해하셨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정도만. 자, 이 정도 기억하면 되겠다. 124페이지 가보면 토지의 원시 취득 있죠? 언제요? 공사 준공,
인가일. 자, 차량 기계장비 선박의 복류. 차량 기계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병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로 보는 거. 자, 괄호 7번 별표 토지의 지목 변경. 자, 이건 좀 끝까지 읽어야 돼요.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구상 변경 날 중 빠른 날 취득일로 보는데, 다만 토지의 지목 변경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상회를 취득일로 본다. 아셨죠? 그러니까 먼저 둘 중에 빠른 날이긴 한데 지목 변경 끝까지 읽어야 된다고요. 뭐가 됐다면? 그 전에 뭐가 되었다면? 사실상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 시기로 한다. 정리되셨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자, 취득 시기를 왜 배워야 된다고요? 아니, 취득 시기를 왜 배워야 돼? 취득가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취득 시기가 먼저 전해져야 된다고요. 그럼 이 취득 시기를 정하는 기준은 세법은 무조건 무슨 취득이다? 무조건 자동 취득이야. 유상이면 잔금 지급일, 상속이면 상속 개시일, 증여면 증여 계약일, 예? 토지의 간척이면 공사준공 인가일, 건물의 신축이라면 시효 얼마다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다. 시효 취득하면 시효 완성일이죠. 하지만 이전에 뭐가 되었다면 등기가 되었다면 등기일. 맞죠? 이렇게. 다만 재산권 분할에 의한 경우도 등기일. 이 두 가지 경우는 등기 취득을 인정합니다. 자, 근데 이때 잔금 지급일을 사실상 잔금일로 할지 계약서상 잔금일로 할지가 문제인데 어떻게 정한다? 국수 공판장일 때는 사실상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국수 공판장이 아닌 개인 간에 걸릴 때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하되, 계약서상 잔금일이 명백하지 않을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로 가는 것이며, 또한 연부취득일 때는 유상취득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로 하되, 그 전에 뭐가 되었으면 등기가 되었으면 등기일에 한꺼번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또한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계약일을 취득 시기로 하는 그 유상 무상 취득의 경우 계약의 해제가 있었는데, 이런 계약의 해제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립된 취득세 납세무까지 소멸시킬 수 있는지가 여부가 문제였었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런 어떤 판단의 묘부가 있기 때문에 계약일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공정증서 등에 의해서 뭐 하지 아니하고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증이 되었다면 원칙은 뭘로 보지 않겠다? 취득으로 보지 않을 건데, 다만 뭐가 되었다면 등기가 되었거나 또는 국수 공판 장의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또 하나, 재개발, 재건축 등 또는 건축 등과 관련된 취득 시기를 정함에 있어서 건축 등에 있어서는 결국 각종의 법률을 차용할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그 법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이라면 언제예요? 사용 승인서고, 그 법이 주택법에 의한 건축 및 재건축이라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다? 사용 검사일이 될 건데, 문제는 개발법이나 정비법에 의한 문제라고. 이 개발법이나 정비법에 의한 물건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납세문지,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문지만 먼저 구분하면 되겠죠. 이게 건물에 대한 것이라면 뭐 나오면 돼? 준공짜 나오면 된다고 하셨죠. 네, 토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물하면 다음날, 더하기 힘든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 다음날, 여기까지가 끝이다라는 거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취득 시기까지가 중요한 거였고요. 124페이지. 취득세 과세 표준인데 여러분들 오늘 그냥 여기까지만 하시죠. 취득세 과표를 1시간을 더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좀 더 많이 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까지 과표를 하다가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 그러면 그냥 너무 끝나기 그러니까 171페이지 한번 와보실래요?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근데 제일 좋은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제가 장담하건데
기출문제 5개년치 공부하시면요. 시험 끝나요. 여러분, 여러분 막 문제 이렇게 풀어볼 것도 없어, 솔직히. 기출문제 5개년치만 정복을 하시면, 웬만한 점수 6점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 차라리 기출문제를 더 분석해서 기출문제가 뭐가 나왔는지 그걸 분석하는 방법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단원 마무리 문제가 거의 다 기출문제거든요. 이걸 다시 한번 이제 풀어볼게요.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 의무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까 풀었던 문제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취득세는 부동산에 준하는 어건을 제외한, 틀렸죠? 어건을 포함한 취득한자에게 부과하는 것이고, 2번 건축물 중 조작설비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맞죠? 세 번째,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과점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에? X죠? 왜요? 설립 시에는 간접주식 적용되지? 답이 2번이 나왔죠? 이거는 한 번도 이거 다 틀렸을 거 아닙니까? 자, 4번.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할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취득으로 본다.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 증여의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아니에요. 그 채무에게 상당한 부분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뭐 문제풀이는 아직 멀었지만 여러분들 문제풀이 할 때는요 꼭 문제를 풀어와야 돼요. 응? 좀 더 설명할게요. 자, 2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뭐 하지 아니하여도? 등기하지 아니하여도. 두 번째,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맞죠? 여러분들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은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아셨죠? 조합원용은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을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이해하셨죠? 자, 세 번째. 직계 비속이 직계 존속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때에 해당 직계 비속의 다른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했다면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 맞죠? 4번. 직계 비속이 권리의 이전에 등기가 필요한 직계 존속을 부동산을 서로 교환했어. 뭐가 필요한 자산을? 등기가 필요한 직계 존속의 부동산을 서로 교환했죠? 그럼 이건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유상 맞죠? 입증했죠? 자, 5번. 직계 비속이 공매를 통하여 직계 존속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는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 맞죠? 자, 그럼 뭐가 틀렸어요? 4번. 3번. 지방세법상 취득의 시기 등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취득일 전에 등기 등록할 경우는 등기 등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맞죠?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 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하는 경우로서 공사 준공 인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할 때는 사실상 사용일 취득으로 본다. 당연하죠. 주택법 나왔어. 주택법에 나왔으면 본할 것 없이 언제예요? 사용 검사일이죠. 주택법 나왔으면 볼 거 없어요. 사용 검사일이라고. 예? 자, 4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나왔죠? 읽어볼 거 없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나왔으면 그 다음에 확인할 건 건물인지 토지인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뭐 샀어요? 토지를 취득했죠? 그럼 언제예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날. 답은 몇 번? 왜요? 다음날이 빠졌죠? 여러분들 개발법이나 정비법 배우고 나면 한 단어 기억나죠? 다음날. 다음날만 기억납니다. 아셨죠? 이렇게.
네, 세법에서는 정비법인지 개발법인지 함에 있어서 뒤에 건물인지 토지인지 요것만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5번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 취득으로 봅니다. 맞죠? 다만 지목 변경을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취득일로 본다. 4번 볼게요.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넘어가고요. 2번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취득한 것으로 본다. 맞죠? 이때 상속인 각자는 연대납 쓸모? 예? 있다. 3번 국가로부터 유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신고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의 시가 표정이 적을 때에도 사상 취득가액도 연봉일만 가표합니다. 좀 이따 이건 내일 다음 주에 공부할 거예요. 자 4번 무상승계 취득한 취득 물건을 취득일에 등기 등록한 후에라고 돼 있죠. 볼 것도 없다. 취득이에요 아니에요? 취득이죠. 뭐 했으니까 등기 등록을 한 후니까 취득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돼 있어서 이거 틀린 문장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계약 해제 문제가 이제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고 5번 넘어갈게요. 나중에 또 나올 거니까. 자 5번 지방세법상 취득식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상속일 때는 공매일 때는요. 잔금 지급일과 등기 등록일 중 빠른 날 맞죠? 네.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사용 승인서를 내기 전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때는 임시 사용 승인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거 맞겠죠?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일 때는 이건 등기 등록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를 원시 취득했어. 공사준공 인가일. 이거는 뭐 그래서 취득 시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아마 취득세를 다 끝까지 할 거예요. 네, 근데 다음 주가 이제 과세표준 앤드 부가와 징수 이렇게 나온 거니까 다음 주에는 마무리 취득세 다 지울게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